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9일 밤 12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5월 10일 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한 달 반쯤 남은 임기 그 권력을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회방 놓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이전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갖은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 세력 등은 지금 해방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그러니까 퇴임한 직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방금 전 중앙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바로 퇴임 후 바로 고소하겠다는 한 인물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힘든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논리는 안보 공백이랍니다. 정말 태영호 의원 말처럼 지나가던 소가 없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부터 안보를 그렇게 걱정했습니까? 자, 이 점에 착안해서 살인 방조죄, 직무유기죄 혐의도 무시무시합니다. 퇴임 바로 후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래진 씨입니다. 북한군에 피살된 대한민국 공무원,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공백 우려 등을 이유로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5월 10일 직후 그를 직무유기와 살해 방조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청와대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거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격분노했습니다. 그렇게 안보를 걱정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이 이 적대 국가 북한에 살해됐을 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했다. 내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액션을 취하라고 요구했는데 3년 내내 입 다물고 있다가 퇴임을 한 달 조금 더 남긴 정권 말에 갑자기 안보 타령을 하며 국군 통수권자 운운하고 있다. 제정신이 있는 사고방식인가? 차기 정부에 딴지를 거는 것 아닌가? 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센터 시스템이 있는 청와대에서 5월 9일 자정까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위기관리센터 운운하는데 국민이 북한군에 살해당하는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청와대가 뭘 했나? 위기관리센터로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때 문재인 청와대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는데 국가안보를 위해 연 게 아니라 나의 항의에 응대하기 위해 연 거였다. 정부 당국마다 이 대답이 중구난방으로 나오니까 여러 부처를 앉혀놓고 내 입을 틀막을 매뉴얼을 만든 거다. 한마디로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위를 위해 NSC를 연 거다. 그래놓고 위기관리 시스템 운운하니 기가 막히다. 정말 통렬한 비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를 완전히 밝히는 순간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혈압이 오른다. 동생이 숨진 이래 지금까지 청와대의 진상규명을 수십 번 넘게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답을 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사탕 발림 얘기만 했을 뿐 그 모든 요청을 묵살했다. 특히 조카, 숨진 공무원 아들에게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놓고 1년 넘게 아무런 행동을 안 해 조카가 청와대 편지를 반납했지 않나. 고등학생의 이 행동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쇼만 하고 정말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안보가 걱정되니 마지막까지 구멍이 안 나게 하겠다. 이러니 국민들이 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거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그 뜻에 변함이 없나? 당연히 해야 한다. 안보 운운하며 청와대 이전을 막는 걸 보니까 그럴 뜻이 더욱 굳어졌다. 문 대통령이 5월 10일 퇴임하면 그 직후 직무유기 살인방조죄 혐의로 형사고소하려고 한다. 저를 도와온 변호사와 오래전부터 법리 검토를 해왔는데 직무유기 혐의는 요건이 확실하다고 한다. 국민이 위기에 빠졌는데 송환이나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인방조 혐의도 마찬가지다. 해경이 공식적으로 동생의 사망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 살인 아닌가? 국민이 적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국군 통수권자라면 군을 동원해 대응을 해야 했는데 안 했으니 살인방조 혐의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을 상대로 동생 피살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청와대는 불복해 항소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나나 동생 부인 조카를 만난 자리에서 집권하면 청와대의 항소를 바로 취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동생 피살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실상이 확인될 수 있다. 그걸 바탕으로 더욱 정확하게 직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집권하면 동생 사건을 일본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자, 아무튼 국민에게 약속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이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 이래진 씨의 고소 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큰일 났습니다. 정말 김대중 조선일보 전 주필의만처럼 문재인 5년을 청소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